안녕하세요. 아군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싫어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남이 안 보면 그만이지만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5일 이상 봐야 하는 직장 동료라면 출근길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서 항상 천국입니다. 안 보면 좋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매일 봐야 하는 사람들이나 틀어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참, 아직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진짜로 시작합니다.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비법. 5번째, 인사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여기서 만고불변이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아니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매일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좋지 않는 일에 얽혀 사이가 틀어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할지 깜깜할 것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정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늘 해오던 인사를 평소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도 안 좋은데 인사하지 말까? 먼저 인사하면 나를 만만하게 보겠지? 라고 말입니다.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하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머뭇거리다 인사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게 사이는 더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을의 아랫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아랫사람을 대하니 아랫사람은 인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관계는 더 껄끄러워집니다. 상급자라고 해도 먼저 인사를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한 종교단체에서는 이 상호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공항에 나가 여행객들에게 작은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이 꽃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라고 선물해주고 기부금을 요청했더니 많은 기부금이 모였다고. 이렇듯 인사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먼저 건네고 먼저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무시해도 계속 인사를 하라. 나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대에게 인사를 했는데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받지 않아도 그냥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일단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인사를 받는 상대도 뭐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어느새 마음이 풀어져 온전히 인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인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 아직은 사이가 어색해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끝말을 흐리면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힘찬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야 확실하게 뜻이 전달됩니다. 셋째, 격식을 갖추어라. 사이가 틀어졌다면 목만 까딱하는 목내로는 부족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예를 갖추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인사를 받겠지만 어느 날부터 상대방도 사람이라면 공손하게 인사를 받을 것입니다. 넷째, 얼굴에 미소를 잃지 마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인사를 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가끔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며 밝은 미소로 먼저 건네는 인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제 조언을 기꺼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만 당분간 계속 봐야 하는 사이라면 마음 넓은 우리가 대인배의 마음으로 인사해보기로 약속해줘. 미안합니다. 6번째, 나는 다 알고 있었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기어코 일을 냈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된 건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 영자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향수기가 그랬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단골 멘트입니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내가 낳아서 길러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알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나 실수까지 꿰뚫고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부모들의 이러한 착각은 사후과잉, 확신 편향에서 비롯됩니다. 일명 그럴 줄 알았어,
효과라는 오류에 빠집니다. 부모의 이러한 사후과잉 확신 편향은 자신이 모든 걸 안다는 오만한 태도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아이가 했던 조그만 실수에도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아이와의 대화는 단절된다고 봐야 합니다. 매일 롤게임을 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에게 게임할 때부터 내 알아봤다. 그따위 정신차리로 살아가니 성적이 그 모양이지 라고 하는 대신 속은 부글부글 끓겠지만 이번에 성적이 좀 떨어졌네. 민철이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해야 합니다. 실수가 잦은 팀원이나 신입사원에게 부정적인 말로 낙인을 찍지 말고 민철씨 실수가 좀 있었네요. 이를 계기로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일 처리해보세요. 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상대의 허풍에 관대하라.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내가 좀 하지. 내가 술 좀 하지. 나한테 맡겨. 내가 잘해. 라고 말하는 우리 민철이 말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도 했던 말이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포장하여 내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면서 세상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인 양 으스댑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 문제를 일으켰던 민철이는 자식들에게 학교 다닐 때 우동생이었다고 뻥을 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나쁜 거짓말쟁이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야 요리 잘한다더니 이게 뭐야, 사진 잘 찍는다면서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평균보다 과대평가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과신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병적인 수준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까운 이들의 허풍을 살짝 눈 감아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깍쟁이처럼 사실 여부를 하나하나 따지려 들거나 과장된 표현을 일일이 지적하면 누가 당신과 편하게 사담을 나누려 하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귀여운 허풍은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팀장의 말에 와 그럼 저는 무조건 팀장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음식 별론데 내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꼭 한번 부탁할게요. 기대합니다. 이런 말은 아부가 아닙니다. 센스 있는 말이고 상대방에게 아량을 베푸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실상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웃어주고 받아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남들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시글을 통해서 발전소장이 정신 차리고 1년 6개월간 운동을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영자도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마음만 먹고 밤 11시 늦은 시간에 교촌 레드콤보를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보면서 상위 0.1%의 날씬하고 이쁜 여자들의 몸매와 사진을 보면서 후식으로 베스킨라빈 31에서 엄마는 외계인을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SNS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의 재산, 소비 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들과 나를 비교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비교를 하려는 경향이 더 큽니다. 하지만 비교를 하자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도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비교 성향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본능이지만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불행을 초래하고 관계 역시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무의식 중에라도 남과 비교하는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갖지 못한 건 있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신감과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적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적군을 악원으로 만드는 비법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에게 부탁을 해보고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사과를 하고 틀림과 다름을 구별하고 불편해도 인사를 잘하고 다 알고 있다고 오만하지 말고 상대의 허풍에 관대하고 스스로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적이 아닌 악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용서는 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는 것이다. 용서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우리 아군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맞춤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